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최근 목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임대 사업자의 경영난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5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초 계약 기간인 8년을 유지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에 완성된 목포 석현동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은 최근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난에 빠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한 겁니다. 게다가 보증보험은 3월 22일이면 만료되는데 임대사업자가 경영난에 빠져 있어 보증을 연장하려면 보증보험금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년 계약을 맺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지 4년 차를 맞은 시점에서 입주민들은 이사를 가야 할지 남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치 자기네가 이렇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것처럼 저희한테 통보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피하고 있는 자체가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해당 아파트는 모두 212세대, 가구당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으로 전 세대가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 규모는 5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대가 허그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돼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이사하지 않고 임대를 유지한 뒤 분양을 요청해도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 확보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우선 분양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말로만 약속했을 뿐 계약서에 우선 분양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선 분양권을 명시했어도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의 주체가 바뀔 경우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택을 소유하기로 결정해도 사업자가 파산하면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도 경매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더구나 해당 임대 아파트는 한 세대당 1억 원 규모의 주택기금 근저당이 설정돼 온전하게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 받고 그냥 나가는 게 제일 깔끔한 결과가 될 것 같고, 꼭 거주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허그 돈을 안 받고 여기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자기가 경매에 직접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해당 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된 만큼 당장 이사를 결정하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파산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도 분양 전환 시점에 시세를 적용해 비싼 가격을 요구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주민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 동부권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6일 순천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동부권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사 운영에 대해서는 전남 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하고 순천에 있는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할 7대 핵심 공약을 설명했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동부권이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는 전남 동부청사를 핵심 청사로 격상, 여수 광양만권의 탄소중립산원 대전환, 농어가 기본수당 연 120만 원 지급,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등이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대통합 메가시티 시대에 대응한 순천교육의 미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5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순천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어 지역과 함께 인재를 키우는 교육 거점으로서의 순천교육의 역할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맞춘 순천형 미래교육체계 구축 계획을 밝히며 AI 의료, 웰니스 교육과 그린바이오 미래 첨단 소재 등 5대 특화교육 모델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과제를 통해 학생이 지역에 정착해 성장하는 정주형 인재 육성 전략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동부권이 행정통합의 최대 수혜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5일 순천시 의회에서 열린 경청투어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의 5가지 원칙으로 성장과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부권이 지역 주도 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며 전남 광주 행정통합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리백 반도체 특화단지 구상에 대해서는 광주와 나주, 동부권이 역할을 나눠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잘 호흡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전남 광주 전역을 도는 경청 투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국내 주요 산업도시인 여수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는 유엔기후 변화 협약 기후주간을 개최해 지역이 가진 친환경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여수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수건 사업인 COP33 유치까지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불리는 여수 국가산단. 수십 년 동안 화랑이 이어졌던 석유화학 산업은 눈부신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공장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 부담 역시 누적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후 위기가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탄소 배출 구조를 가진 산업도시에 대한 친환경 전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지역 먹거리 산업 성장과 환경 보전의 공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기업과 함께 정유화학 공정 내 이산화탄소를 기초화학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친환경 산단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후주간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시민들이 함께 해온 탄소 중립 실천과 여수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후주간은 전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등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당사국 총회 공식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는 4월 21일부터 닷새 동안 여수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98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행사 기간 기후도시 포럼과 정책 교류를 비롯해 환경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국제주간도 마련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선보여 오랜 기간 사활을 걸고 있는 33차 당사국 총회 유치도 성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준비하며 축적해온 경험과 매뉴얼을 이번 행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2028년 COP33 유치를 위한 현장 실사에 큰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하면서 국제사회에 여수는 이미 COP33을 개최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을 주게 될 겁니다. 산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에 나선 여수시.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후주간 개최 이후 수건 사업인 COP 유치에 성공할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선박 시험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4일 목포시 용해동 일원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총 사업비 363억 원이 투입돼 연구동과 시험동 등 6개 동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기 추진 선박과 친환경 연료 선박을 실제 운항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육상 시험할 수 있는 연구시설입니다. 정광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 민선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6일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의 문제는 계획 부족이 아니라 결정과 책임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크게 말하는 군수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신안의 결정은 국민과 함께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이 직면한 핵심 과제로는 해상 풍력에 대한 지역 갈등, 섬 교통과 이동권 문제, 양식어업의 위기, 의료와 돌봄 공백 등을 꼽았고 민생 회복과 돌봄과 의료 군정, 농어민 소득 보장, 국민 동의 기반 개발, 공정한 인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실행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의준 전남도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완도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신의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도는 지금 수산업 위기와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놓였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책임 있는 행정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서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과 청년 귀여 귀촌 정착 패키지 확대, 국민 참여형 군정 시스템 구축 등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신 의원은 완도군 출신으로 금일고등학교와 경남대를 졸업했고 5대 완도군 의회 의원으로 입문해 전남도 의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우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의 입당과 함께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여수시장 후보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며 명 전 부지사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지역의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조직 강화와 정책 역량 축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출마 예정자인 김보미 강진군 의원이 최근 전남도당의 정밀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기득권 세력이 청년 정치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2020년 제명 이력을 근거로 부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당시 제명이 사실관계 오인으로 이뤄진 처사였고 2022년 대선 기여 공로로 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공식 사면과 페널티 면제를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효력이 종료돼 당대표 표창까지 받은 후보를 다시 심사대에 올린 것은 시스템 공천의 오류라며 동일 사유로 복당한 다른 후보들은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에게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명태와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도소매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표시나 미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의 의회가 잇따라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지방선거를 4달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의회의 판단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를 두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재석의원 22명 전원이 찬성하며 행정통합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역시 재적의원 60명 가운데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의회 모두 사실상 반대표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은 중요한 분기점을 넘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가
행정통합특별법 동의안을 각각 가결하며 법제정 절차에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이 내려진 시점은 지방선거를 4달 남겨둔 상황입니다. 광역 기초의원 상당수가 차기 선거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가 과연 자유로운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천권은 사실상 정당이 쥐고 있는 구조. 이 때문에 당 지도부나 집행부의 핵심 정책에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정당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해서 당선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쟁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중요한 문제들이 민주적인 저는 절차들을 밟아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봐요.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 결정 구조가 사실은 그런 제약 때문에 저는 민주적인 어떤 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좀 그런 판단이 되고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번 결정 과정과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건 도민공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빠른 속도와 함께 정치적 유불리 중심으로 흘러간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저는 오랫동안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들에게 요구되는 지금의 과제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체한 의회의 결정.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보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 주택에 주차된 LPG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5일 낮 1시쯤 장흥군 관산읍의 한 주택에서 LPG 승용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야생 멧돼지를 해치한 60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은 6일 새벽 2시쯤 율촌면의 한 마을에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뒤 해체하던 A씨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여수시 유해조수 구제단 엽사로 유해조수 출몰 또는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의뢰를 받고 포획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자격 여부를 검토하고 유해조수 구제 의뢰와 총기 반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8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고 지원금 37억 원의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승강기 교체와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으로 설 명절 이전에 지원금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와 근로자 시설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 4개 분야로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